나이 들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픈 것도 아닙니다.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독립한 자식이 다시 손을 벌리는 겁니다. 나는 은퇴한 지 5년이 지났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내 인생이 남은 날들을 조용히 보내야지 했다. 아내와 함께 아파트 작은 집에서 살며 하루하루 검소하게 버티고 있었다. 노후 자금이라고 해봐야 그저 몇 년 병원비 감당할 정도였다. 그래도 우리는 욕심이 없었다.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침이면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먹고 점심은 마트에서 할인하는 반찬 몇 가지 사와 간단히 때운다. 저녁이면 둘이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뉴스에서는 늘 경제가 어렵다 말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말한다. 그러나 내게 그 모든 건 이제 먼 나라 이야기였다. 나는 그저 남은 돈을 아꼈으며 병원 갈 일이 적기를 바랐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면 괜히 겁이 났다.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그때마다 아내는 말했다. 여보, 우리 아직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에 잠시 안심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장 큰 두려움은 따로 있었다. 그건 바로 자식이었다. 아들 민수, 올해 42,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이도 둘이나 있다. 겉으로 보기엔 어엿한 가정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민수가 늘 불안정하다는 걸.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투자한다고 덤볐다가 빚더미에 앉은 적도 있다. 그때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말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나는 여러 번 속았다. 마지막이라던 말은 늘 마지막이 아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흘러가며 내 노후 자금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아내는 늘 말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안 도와. 나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그런데 어제 저녁 민수가 다시 우리 집으로 왔다. 낯빛은 어두웠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자 나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은 빌려주질 않네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또 시작이구나. 나는 차갑게 물었다. 민수야, 내가 독립한 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또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냐. 아들이 어깨가 축 처졌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내 입은 더 단단히 굳어졌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계속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굳게 했다. 민수야, 내가 독립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는 거냐. 아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다. 잠시 침묵만 흘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도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사업이 무너지고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이번만이라는 말, 나는 이미 수없이 들어왔다. 마지막이라고 했던 순간이 벌써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이 흔들려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지금 내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민수야, 너도 알지 않냐. 아버지는 이제 은퇴한 사람이다. 퇴직금 조금 받은 거, 연금 조금 나오는 거, 그게 전부다. 우리도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 돈 다 쓰면 우리도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가족이 있잖아요. 애들 학원비는 밀려있고 아내도 지쳐있어요. 저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안됩니다. 진짜 안됩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주들 얼굴이 스쳐갔다. 해맑게 웃던 모습, 어린이날에 사줬던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니던 모습. 그 아이들이 혹시 밥을 굶는 건 아닐까? 학원도 못 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이를 악물었다. 민수야, 부모라고 해서 평생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건 아니다. 내가 독립했으면 이제는 내 힘으로 버텨야 해. 아버지가 평생 너 뒤치다거리 할 수는 없는 거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꼭 쥐었다. 네, 말씀 맞습니다, 아버지. 근데 저도 정말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사람들 만나며 투자도 끌어보려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빨라요. 제가 따라잡지 못하겠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이 빠르다는 말, 그건 내게도 낯설지 않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노력하면 어떻게든 됐다. 밤을 새워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세상은 달라졌다. 아들의 말이 거짓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 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래도 안 된다. 또 도와주면 또 반복된다. 나는 아들에게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이번엔 얼마가 필요한 거냐. 아들은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2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천만 원. 그건 내 통장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다. 그 돈을 내주면 우리 노후는 위태로워질 게 분명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도와야 하나 아니면 단호히 끊어야 하나.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눈치를 살피며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이 눈빛엔 간절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부모라는 이름이란 게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잔인한 거였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집은 적막해졌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르며 부엌에 섰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다. 아내가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일부러 무심하게 물었다. 또 당신 민수 편 들려고 하지? 아내는 내 눈을 피했다. 여보, 그래도 민수 힘든 거 아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면 저럴까요? 말 꺼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이제 노후 자금밖에 없어. 그 돈마저 다 나가면 우리도 길바닥이야. 민수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 아내는 눈을 감았다. 맞아요. 당신 말 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손 내밀 때 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부모일 수 있나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안 돼. 이번에도 내주면 또 올 거야. 그동안 몇 번을 봤어. 마지막이라는 말 믿을 수가 없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주전자 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부모 마음도 지옥 같네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외면하면 마음이 더 무너지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만 바라봤다. 그 뜨거운 김이 내 속 불안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아들의 방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릴 땐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작은 목소리지만 내 심장엔 망치처럼 울렸다. 나는 벽에 기대서서 꼼짝도 못했다. 그 말들이 귀에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어릴 땐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다. 그 말이 떠오르자 눈물이 맺혔다. 민수는 늘 내 뒤를 따라다니던 아이였다. 내 작업복을 만지며 아빠 멋있어라던 그 목소리 지금은 방 안에서 흐느끼고 있다. 나는 문에 손을 얹었다. 당장 들어가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열지 못했다. 지금 문을 열면 결국 또 돈 얘기다. 또 흔들리고 만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싸웠다. 잡아줘야 한다. 저건 내 아들이다. 아니야, 또 내주면 끝도 없다. 그 순간 아들이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내가 옆에 아내 팔을 잡았다. 그녀도 들은 것 같았다. 여보, 저 애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민수가 어렸을 때 퇴근하면 현관 앞에서 달려왔다. 아빠 하고 안기던 그 체온, 그 작은 팔이 내 목을 감싸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나는 늘 지쳐 있었다. 공장 소음 먼지, 땀에 젖은 작업복. 하지만 아들의 눈빛 하나에 피곤이 사라졌다. 민수는 내 작업복을 만지며 말했다. 아빠 멋있어.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래. 그 말은 내 삶의 버팀목이었다. 운동의 날 나는 야근을 마치고 뛰어갔다. 민수는 트랙 위에서 두리번거리다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손짓 하나에 눈물이 고였다. 발표회 때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그 순간 나는 세상 누구보다 부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많이 넘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는 자문했다. 내가 뭘 놓쳤을까? 돈 버는 법, 세상 버티는 법. 너무 바빠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건 아닐까? 나는 후회했다.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민수와 더 놀아주고 세상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지금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민수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 그 목소리가 지금은 너무 잔인하게 들렸다. 나는 결국 참지 못했다. 민수야, 잠깐 나와라. 아들은 느릿하게 걸어 나왔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너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민수야, 아버지가 언제까지 너를 책임져야 하냐? 넌 이제 가장이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내 말 다 맞습니다, 아버지.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저도 노력했는데 세상이 너무 빠릅니다. 못 따라가겠어요.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손이 떨렸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나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밥 한 끼 못 먹고도 버텼다. 근데 넌 왜 못 버티냐? 아들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실패했어요. 투자도 사업도 다 무너졌어요. 다시 일어서려 해도 자꾸 무너집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그만해요. 애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냐, 이번에도 내주면 또 온다. 이게 벌써 몇 번째냐? 거실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찼다. 나는 주먹을 쥔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 꺼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리저리 뒤척였다. 옆에서 자는 아내의 숨소리마저도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아들에게 또 돈을 줘야 할까? 아니면 이번에는 단호하게 끊어야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만약 돈을 내주면 당장은 숨통이 트이겠지. 민수도 안도하겠지. 손주들도 당장 생활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다음은 또 어려워지면 또 우리 집을 찾아올 게 분명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말은 이미 수없이 들었다. 내 귀에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 있나? 내가 잡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무너질지도 모른다. 지금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얼굴이었다. 내가 등을 돌리면 정말 절벽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빈 거리를 바라보며 오래전 내 젊은 날이 떠올랐다. 나는 늘 버텼다. 무너지고 싶어도 뒤에 가족이 있기에 버텼다. 내게는 기대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아내였고 또 어린 민수였다. 그래서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혹시 민수도 지금 그런 심정일까? 뒤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 민수도 가장이다. 그도 버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무거워 결국 내게 손을 내민 건 아닐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모라는 이름은 참 잔인하다. 도와주면 내 노후가 무너지고 안 도와주면 아들이 무너진다. 어느 쪽을 택해도 마음은 지옥 같았다. 시계 초침이 틱탁 소리를 내며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수야, 아버지도 사람이다. 강한 척하지만 두렵다. 너를 지켜주고 싶으면서도 나 자신도 지켜야 하니까. 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새벽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집 밖으로 나섰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몸이 무거웠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발걸음은 자꾸만 느려졌다. 동네 슈퍼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오래된 친구였다. 나와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을 버텨온 사람. 어제도 잠 못 잤지? 그가 내 얼굴을 보며 웃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맞장구 쳤다. 너도 다 알지 않나? 민수 때문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나이 돼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자식이 잘 안 될 때다. 잘 되면 걱정이 없는데 망했을 땐 부모 마음이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어.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다. 친구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말을 이어갔다. 나도 얼마 전에 큰아들이 찾아왔어. 투자했다가 손해봤다고 돈 좀 빌려달라더라. 나도 너처럼 은퇴한 몸인데 어디 여유가 있나. 그래도 결국 조금 졌다. 왜냐고? 자식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의 눈빛에는 체념과 애틋함이 동시에 있었다. 그 마음을 나는 너무 잘 알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세대는 무조건 버텼지. 넘어지면 일어나야 했고 안되면 일을 악물어야 했어. 근데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 애들이 버티려 해도 금세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 친구도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 세상은 변했지. 우리 땐 땀 흘리면 먹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아무리 땀 흘려도 안 되는 게 많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멍하니 거리를 바라봤다. 등굣길 아이들이 삼삼오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 손주들과 겹쳐 보였다. 순간 마음이 저려왔다.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잘못만은 아니야. 세상이 바뀌었고 애들도 흔들릴 수 있는 거지. 부모라고 해도 다 막아줄 순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여전히 무거웠다. 내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그래도 부모라는 게 뭔가 끝까지 잡아주고 싶은데 잡아주면 내가 무너지고 안 잡아주면 애가 무너지고 그 사이에서 발이 묶여버린다. 친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이 제일 힘든 거야. 세상 누구도 대신 못해. 우리만이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친구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 마음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민수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아버지가 가진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면 이번만 내가 도와주마. 아들은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번엔 꼭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내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조금만 더 힘내자. 가족이잖아. 어려울 때 서로 기대는 게 가족이니까. 나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아들의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다. 절망이 눈물이 아니라 다시 해보겠다는 다짐이 눈물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은 여전히 무겁지만 한쪽 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들이 진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 마음은 언제나 흔들린다. 노후가 걱정되지만 자식의 앞날이 더 크게 다가온다. 닫아야 한다고 다짐해도 결국 열리게 되는 문,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나는 아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 그 믿음을 붙잡고 싶었다. 나이 들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무너질까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자식을 믿는 것, 그게 또 부모의 몫입니다. 오늘 나는 아들에게 마지막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손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